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24일입니다. 네, 제 156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표시부터, 네, 음, 네. 곧바로 제가 화면 공유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마음 공부, 하나하나 짚어가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치 8주, 8회기 8주 진행하듯이 매주 하나씩 하자 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마음 지식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마음 공부의 네 가지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그리고 마음사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그 지난 시간에는 피드백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가 마음 공부의 그 마음 기술을 닦는데 기초가 되고 마음 지식 자체가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게 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머리에서 가슴 그 거리가 가장 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게 사실 매주 모입니다만 배우는 내용이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가는 길이 잘 연결되고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경험하는 내 이 지구에서 사는 동안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 구성주의. 그리고 그 경험에서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와 웰빙으로 나누자면, 즉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으로 나누자면 그 바탕은 동기다. 욕구. 동기가 없다면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나의 동기가 없다면 나의 고통도 없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구성주의에서도 이제 바깥 조건에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내면에서 그 작용하는 것들, 특히 동기의 관점을 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우리의 그 생각, 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정보처리 역량이 제한됐다는 거, 그것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 말자고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은 사회다, 여러 나들이 산다는 거,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변화할 수 있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나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사유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반복해야 됩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익힌 습관이 있어서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해야 되고요. 또 그런 꾸준한 연습하고도 관련된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명상의 마음 기술, 그다음에 마음 챙김의 마음 기술, 그다음에 긍정 심리의 마음 기술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 명상의 마음을 쉰다 하는 마음 기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욕구와 생각을 쉬는 거죠. 우리의 욕구와 생각, 동기와 인지죠. 욕구와 생각을 쉬는 거죠. 이 쉬는 연습이에요. 이게 그 왜 중요하냐면요. 어, 우리가 평소에 그 인간의 특징이기도 한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생각 덕분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지금 군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치 그 양날의 칼처럼 이 생각이 갖고 있는 폐해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고통이 생각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을 돌아보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버리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린다면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산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잘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생각을 다스리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쉰다의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쓴다로 이제 가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그 쉰다 역시 크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쓴다에 속합니다. 내가 쉬는 것도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또 이렇게 쓰고 할 때 쉬는 것으로 쓰는 것 그것도 크게 보면은 쓴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크게 구분될 수 있으니까 쉰다, 쓰지 않고 쉰다. 뭐 넓게 보면 쉬는 것도 쓴다의 하나 한 종류입니다만 그래도 쓴다와 쉰다를 한번 구분해 볼 때 이 명상은 쉬는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 욕구와 생각을 쉬는 기술.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평화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평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요즘은 왜 또 명상 하냐면요. 또 심리 치료에서도 명상이 쓰이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병이라고 할 정도로 심리적인 장애라고 불리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물론 이제 동기가 기본이 있습니다만 생각이 그것을 촉발하고 또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반추라고 하죠. 반추. 이 생각을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삶은 늘 업 앤 다운이고 동기 충족이 있는가 하면 동기 좌절이 있고 이 연속되는 삶인데 이 동기 좌절이 있을 때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이런 신공을 보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기술이죠.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이 마이너스 기술을 익힌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 반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반추가 이 생각병이거든요. 이 생각을 쉬는 기술, 생각을 멈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잘 멈춰지나요? 여러분 이 생각 정말 안 하면 좋겠다는 거 혹은 뭐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 그 생각이 그 옛날에 그 기억이 안 떠오르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자꾸 안 되잖아요.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떠오릅니다. 정신역서 효과라고 하죠. 뭐 제가 뭐 농담 삼아 하얀 북극곰 효과라고 그런 말도 씁니다만 그래서 아 이러한 생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명상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 선생님 좀 화면이 좀 흔들리거나 좀 이상하면은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주의가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왜 화면이 바뀌었네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줄래요? 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제 화면을 보면서 인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화면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때로 화면이 좀 잘못해서 좀 흔들리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도력이 모자란가 봐. 네. 그래서 요즘은 명상이 심리치료 상담으로도 쓰인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많은 심리적인 장애가 이 생각병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반추,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거 이것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다스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다 만 게 뭐냐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떠오른다는 거거든요.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올라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니. 그게 인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최 선생님 11번 부탁해요. 네. 이게 작아요. 우리 마음 사이는 무한히 크지만 마음 사이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의식 공간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 원죄와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작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복음과 같은 뉴스가 있는 거죠. 욕구 생각과 싸우지 말고 감각을 들여오세요. 감각을. 감각을 들여오세요. 감각을 들여오다 보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욕구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은 감각과 친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제 유튜브에 가게 되면 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좀 그 화면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기술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 이 중에 이제 전체에서 우리가 이 명상 오늘은 이 명상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명상에 초점 두겠습니다. 그중에 인제 오늘은 요 개방형 명상에 어 집중을 하고 그다음 주에는 인제 또 집중형 명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상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주의를 두는 감각의 영역이 줌 아웃한 것처럼 넓게 열려 있으면은 개방형 명상이고, 우리가 주의를 두는 그 감각의 대상이 좁으면 좁을수록 집중형 명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점 하나에 집중한다거나 소리 하나에 집중한다거나 호흡 하나에 집중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집중형 명상이고요. 이 개방 모든 걸으면서도 이게 모든 감각에 열려 있는 등등 이런 것은 오감 명상. 또 제가 강조합니다만 늘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뭐 요리하고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 닦고 걷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 그 행위들에 우리가 그 마음을 모으고 그때 경험되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하는 그 과정이 명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은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은 대어 텐션입니다. 순수한 주의입니다. 이것은 마음 챙김과 차별화되는데 마음 챙김은 순수한 상위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베어 메타 어텐션이고 명상은 순수한 주의 베어 어텐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을 넣지 않는다. 그리고 온전히 지금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감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딱 생각을 쉬게 되면 이 세계는 감각의 세계일 뿐입니다. 이 감각의 세계가 온전히 경험될 때 아까 동그라미 그림처럼 네, 욕구 생각은 내려가게 되고 감각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살게 되죠. 그래서 명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감각과 친해진다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사는 훈련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쏙 뺀다 볼 수 있어요. 나를 쉬는 거예요. 명상하는 동안에 나가 있을까요? 오로지 감각, 감각, 감각. 거기 나가 없어요. 근데 묘한 없는 나가 하나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 다룰 때 0점 나 할 때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좀 아까 보여드렸죠? 그, 이 정보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 제로성 관계예요. 우리가 제한된 정신 자원을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감각에 우리가 주의를 투자하기 시작하면 욕구 생각으로는 주의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로성 관계,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 명상이다. 감각과 친해진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효과는 바로 반추를 차단합니다. 이것이 이제 심리 치료의 기지이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뭐 일상말로 하자면 생각병을 치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평소에 분노가 많은 사람은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밥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 에너지로 이제 팔다리도 움직이고, 또 특히 인간은 뇌를 많이 쓰죠. 그 뇌라는 기관을 쓰면서 생각을 많이 일으키는데, 주로 그 주의가 어디가 있냐면, 불안한 사람은 불안과 관련된 생각에 많이 가 있어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과 관련된 생각에 많이 가 있어요.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분노에 주로 주의가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죠. 뭐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불안이 또막 아주 강하게 올라올 때는 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주의를, attention, 자신의 주의를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주의를 쓰겠다는 거죠. 내가 내 주의를 어느 욕구 생각에 보내겠느냐, 그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욕구 생각을 쉬고 내가 감각의 주의를 보내겠다. 그런 것을 어,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행위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평소에 우울이 이제 자동화된 분들이 그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그게 줄어듭니다. 우울을 만들어내던 습관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울 자체와 싸우지는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울, 불안 이런 그 증상을 일으키고 지속시키고 또 악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쉬게 하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일종의 스키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 욕구 생각의 덩어리들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좀 없어지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늘 우울과 관련된 생각, 불안과 관련된 생각, 분노와 관련된 생각 그것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돌아갔는데 문득문득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당연히 이제 이완되고 그 마음의 평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의력,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창조성 또한 증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거는 오늘 좀 다루긴 너무 큰데 동기인쟁동 치료라고는 치료 관점에서 또 심리 치료나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MCBT를 강조합니다. 보통 CBT라고 하는데 저는 MCBT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티베이션, 동기 없는, 욕구 없는 스트레스 없다. 욕구 없는 증상은 없다. 그래서 그 욕구를 다스리는데 욕구가 그 욕구의 그 상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있고 욕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스트레스 혹은 증상과 관련된 동기 상태나 동기 자체를 바꾸는 기법이 있고 증상과 무관하지만 그 사람의 웰빙을 가져올 수 있는 동기의 상태나 동기 자체의 변화를 갖고 오는 이런 그 기법들이고 실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치료법들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치료법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치료법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증상과 씨름하지 않고 여러분 그 5개 원 그림 이제 기억나시죠? 네. 까만 동그라미와 싸우는 것을 이제 멈추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동기, 그 건강한 동기를 발굴하고 확립시키고 키우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요즘 이제 그 치료법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전에도 종종 말씀드렸고 다음 또 기회 되면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명상에 초점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처음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가 운영하는 MMPT 마음 공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에 보면 여러 가지 그걸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 명상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뭐 행위 명상, 그 다음에 몸 명상, 또 행위 명상의 하나인 요가 명상,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다루는 호흡 명상, 이런 것들을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하신 분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상담자 혹은 심리 치료자시라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MMPT 자체로 내가 상담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하는 상담에 MMPT의 몇 가지 모듈을 갖다가 쓰고 싶다. 그럴 때 이 내담자의 생각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좀 명상 훈련을 좀 안내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담자와 대화를 통해서 그 명상 기술이 내담자도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러면 이제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있겠죠.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없으면 안 돼요. 뭐,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게 뭐 명상이 종교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명상은 불교 아니야? 안 하시러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강요하면 부작용이 나니까
종교와 무관하다는 것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 생각이 내가 많은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더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 감각과 친해져 보세요. 뭐 명상이라 부르든 뭐 명상이라는 용어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이라면 이게 감각과 친해지는 훈련이에요. 그 선생님은 저하고 일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치료받는 상담을 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뭐 하세요? 6일 동안은. 근데 저한테 이 명상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배우게 되면 나머지 6일 동안 명상 훈련을 하실 수 있고 명상 훈련하시는 그 자체가 선생님이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시간을 덜 쓸 수 있고 비용도 덜 쓰게 되겠죠. 나는 또 다른 환자들을 또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여기 그냥 상담만 계속 오시기보다는 이런 명상의 기술, 마음 챙김의 기술, 또 긍정 심리의 여러 가지 웰빙 인지나 웰빙 행동, 감사 훈련, 자비 훈련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면 훨씬 치료가 빠릅니다. 선생님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또 주일 동안 요 하루만 그냥 와서 치료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일상생활을 전부 선생님이 치유의 시간을 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하는 상담, 치유, 심리 치료는 질병 모델이 아니라 성장 모델입니다. 이 단순히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증상이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하는 상담, 제가 하는 심리 치료는 성장 모델에 바탕을 둔 겁니다. 즉 선생님이 오히려 이러한 심리적인 증상이 없었을 때보다 더 심리적으로 성숙되고 성장하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그 치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치료라기보다도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일 주일에 한번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명상이나 마음챙김이나 그 긍정 심리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시게 되면 선생님의 성장, 성숙에 도움이 되고 그것은 어찌 보면 부산물처럼 그 증상이 치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설득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그 동영상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들이 이번 주에는 나 오감 명상 하루에 한두 번씩은 오감 명상을 틀어 놓고 하겠다. 익숙해지면은 안 틀어도 괜찮아요.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인제 되니까요, 오감 명상이. 또 특히 행위 명상 이 반복 하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행위 명상을 위한 도움말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번 주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오감 명상과 행위 명상을 실제 유튜브에서 틀어 놓고 실습하시기 바라고 또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이번 일 주일 동안은 행위 명상, 오감 명상한다. 그래서 걸을 땐 오직 걸을 뿐, 이 닦을 땐 오직 이 닦을 뿐, 샤워할 때는 오직 샤워할 뿐. 그 연습입니다. 그 훈련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단순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단순한 게 무서운 거예요. 단순한 게 딱 내 것이 되면 매우 강력합니다. 그 영향력, 효과가 매우 강력해요. 단순한 놈들이 힘이 세요. 단순하지만 익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거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이 쉼의 기술을 배우겠다. 쉼의 기술. 이 분명한 동기를 확립하시고 쉼의 기술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감 명상과 행위 명상에 초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그것에 대해서 또 피드백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우울 때문에 내가 힘들다, 뭐 불안 때문에 힘들다, 이런저런 장애 때문에 힘들다,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또 뭐 요즘 보면은 뭐 쉽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고통을 증폭시키지 마세요. 내가 받을 만한 고통만 받으세요. 우리 두 번째 화살은 쏘지 말자 그랬잖아요. 두 번째 화살은 쏘지 맙시다. 첫 번째 화살로 족합니다.
그래서 그 뭐 집안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있다. 네, 힘드시겠죠. 근데 그 정도의 고통만 받으세요. 밖에 나왔어도 받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이 닦으면서도 그 생각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설거지하면서도 그 생각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청소하면서도 그 생각할 필요는 뭐 있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 생각할 필요는 뭐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자꾸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떠올라요, 그 생각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든 어디선 걸을 땐 걷기만 하고, 이 닦을 땐 이 닦기만 하고, 요리할 땐 요리만 하고, 먹을 땐 먹기만 하고, 오직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감각과 친해지는 명상을 하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집중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그 생각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직장에서의 뭐 프로젝트 관련 일이라든지 그런 그 공부라든지 그런 일을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한 주는 감각과 친해지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뭐 오래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기억을 상기해 보시고 이건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그래서 그 도움 말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행위 명상의 동기를 다시 한번 또 업 시키시고 행위 명상에 좀 더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술이에요. 어, 요즘 뭐 고독사 얘기도 나오고 1인 가구가 늘고 현대인들이 참 외로움을 경우가 많고 뭐 영국에는 뭐 고독 뭐 외로움 뭐 장관도 있다 그래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뭐 늘어나고 있고 또 나이 들어서 또 외로워진다 그러는데 명상을 배우십시오. 어찌 보면 그 투자예요. 여러분 요즘 뭐 하도 뭐 금융 문제에 대해서 뭐 유튜브 보다 보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네.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죠.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노후를 위한 좋은 투자 중에 하나가 명상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건강만큼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재테크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건강한 것만큼 훌륭한 재테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파봐요. 여러분이 돈 많이 모아도 돈 다 나갑니다. 여러분 몸 아프면은 돈 다 나가요. 그리고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데 무슨 삶이 있겠어요, 그게. 그게 어떻게 제대로 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정말 돈을 엄청나게 모았어도 다 모았는데 무슨 병이 걸렸다. 헛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뭐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뭐 죽게 생겼다. 그럼 끝이죠. 이 건강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에 투자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재테크다. 명상도 같은 선상에서 명상을 해두면 아마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심리적인 건강에는 말할 것도 없죠. 혼자 있어도 뭐가 심심해요. 명상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심심할 일이 없다. 심심하다는 것은 어떤 욕구가 올라온 거예요. 심심한 나가 있는 거지. 마음사의 부대에. 그 모든 나들 없이 나 없이 존재하는 훈련인데요. 나 없는 나로 존재하는 훈련인데요. 평화로움, 깨어있음, 신비함, 감사함. 그래서 명상은 또 어찌 보면 나이 들면서도 필요한 것. 아니, 나이 들 뿐만 아니라 아무 때도 어느 때도 필요하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살 수 있어요. 명상은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에 그것을 배양하는데 아주 훌륭한 훈련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 혼자 살 수 있는 힘,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 증상들이 치유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삶의 질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성숙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내 혼자 설 수 있는,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실력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지구의 삶에서. 명상이 그러한 실력을 갖추게 해주는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네, 오감 명상, 행위 명상, 네, 조금 더 음,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그럼 뭐 최 선생님이 공유를 가져가시면 되겠네. 그게 더 빠르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1분 정도 중간 명상하고 선생님들의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수행하시면서 느낀 소감들, 좋은 소감, 또 어려웠으면 어려운 거에 대한 질문 좋고요. 오늘 강의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네. 아, 없으신가요? 네, 이미 뭐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들 같은데, 그러면 좀 소감 나눔 같은 걸 좀 해볼까요? 명상, 행위 명상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들은 어떤 행위 명상을 일상에서 잘하고 계신지 그걸 좀 채팅창에 나눠주시겠습니까? 질문도 좋습니다. 네, 짧게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 명상을 많이 하고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신지 또 질문이 있다면 무엇인지.
네, 소 선생님, 동네 뒷산 등산하면서 날숨에는 불평과 화를, 들숨에는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호흡을 하기도 하고, 정상까지 보고 걷지 않고, 오직 지금 한 걸음에 집중하며 걷는 연습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날숨의 불평과 화, 들숨의 건강 평화. 이거는 그 명상 플러스 긍정 심리입니다. 아, 좋습니다.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는 명상과 긍정 심리를 좀 포함해서 숨에다가 어, 같이 그 이미지를 실는 거죠. 날숨에다가는 어떤 불평이나 내가 갖고 있는 불평이나 화를 내보내는 그런 이미지, 또 들숨에는 건강과 평화의 에너지를 들여오는 이미지, 그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그냥 오직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정상 보지 않고 오직 지금 한 걸음이죠. 한 걸음. 그 행위 명상 도움말에도 써 있습니다만 그 목적을 갖지 않아요. 단지 지금 걸을 뿐이에요. 지금 여기에만 주의가 가 있어요. 어떤 조급함도 없고 내가 목적에 주의가 가 있으면 뭐 조급함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네. 아, 정 선생님은 주변에 소개하니까 마음 편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네. 네, 열정님은 대화할 때 상대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할 때 화가 많이 나거나 억울할 때 감정 관리가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이건 질문이시군요. 네.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 상대가 말도 안 되는 질문할 때 그건 따로 접어두겠습니다. 다시 또 행위명상. 평원님, 저는 지하철 내린 후 직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걷기 명상을 보통 합니다. 직장 입구 근처에 자갈이 있는데 자갈을 밟고 있으면 뽀스락뽀스락 소리가 날 때 참 재미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상의 루틴을 꼭 정하세요. 내가 다른 때는 모르지만 내가 걸을 때만 아니면 걷기 있으면 내가 그 출근할 때 걷기만 아니면 퇴근할 때 걷기만 뭐 어떤가 하나는 분명히 그 의도를 세우시고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잊어버려요. 지금 평원님처럼 직장에 도착할 때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매일. 처마 끝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지 않습니까? 그 돌을 뚫어버리거든요. 물이 반복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걸을 때 걸을 뿐 어떻게 걸을 뿐이에요. 걸을 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뺨에서 느껴지는 거, 발바닥에 느껴지는 거, 그 감각들을 잘 느껴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마음이 평화로운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평호님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은 마음 챙기면 순수한 상위 주의다. 알아차림? 네, 상위주의다 했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순수한 상위주의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면 네, 다음 다음 주에 또 나오시고요. 그 제 유튜브에 가면 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상, 마음챙김 명상의 구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질문하신 박 선생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명상, 마음챙김 명상의 구분. 요거를 한번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갤럭시 S23님. 행위 명상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어요. 현재 찾은 것이 어싱. 아,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군요. 네. 한 20여 분. 잔돌이 깔린 산을 왕복합니다. 발밑에 밟히는 돌로 인한 통증이 걷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도 행위 명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행위 명상을 도와주는 그 도움말 오늘 제가 추천한 동영상 보시면 다르게 행위하기가 있어요. 다르게 행위하기. 꼭 다르게 행위해야 행위 명상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에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이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르게 하기를 하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른손으로 이 닦기를 많이 했다면 왼손으로 닦아보면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주의를 감각에 보낼 수가 있어요.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 되거든요. 자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딴 생각하는 건데 이게 자동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에 좀 더 주의를 보낼 수 있어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행위 명사는 아니지만 감각에 좀 더 주의를 주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 그 자갈길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프니까 주의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듯한 아주 아프면 걷겠습니까만 좀 아픈 듯하면서도 몸에 도움이 되는 지압 효과가 있는 그런 길을 걸을 때 주의를 보내게 되니까. 또 초보자들의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감각에 좀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익숙해지시다 보면은 일상의 행위를 그냥 그대로 하면서도 그 감각, 그러니까 도움되는 게 또 하나 있다면 약간의 호기심이 도움이 됩니다. 약간의 호기심, 이게 뭐지? 뭐가 느껴진다는 거지? 뭐가 느껴진다는 거야? 이런 호기심. 그러면 감각을 더 잘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또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돼요. 네. 정 선생님은, 어, 구성주의에 대하여 안조건이 잘 적용이 안 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질문이신데. 그럼 먼저 질문한, 어, 행위명상은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꾸준히 한 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이해하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열정님, 대화할 때 상대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할 때 화가 많이 나. 혹시 저랑 같이 대화하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교수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먼저 그 회의나 이런 거 할 때요. 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이제 상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뭔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은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음, 어떤 어, 구성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본인의 음, 과실이나 음, 뭐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해서 또는 그런 거를 아, 이제 엉뚱한 논리로 주장을 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거 음, 이렇게 할 때는 저걸 그 뭐 제 입장에서 바로 잡기도 어렵고 하지만 음, 또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음. 그런 거를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가슴에서 이렇게 뭐가 확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목소리도 알겠습니다. 잘 정리가 안 되고 네, 표정이 그런 네, 게 감정이 잘 스스로도 내가 네, 지금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음, 하게 될 때가 있어서 어떻게 좀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 질문 이런, 드렸습니다. 그, 우리가 그, 긍정심, 최 선생님 19번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긍정심리에는 기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 웰빙인지 기법을 추천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웰빙인지 기법 중에 여기 수용외라는 게 있어요. 수용외. 수용외. 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궁금한 게 아니죠. 그건 저항하는 겁니다. 그건 수용외의 반대는 우리는 보통 저항의 외를 많이 써요.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 한다. 너는 왜 허구한 날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냐? 왜? 궁금한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저항하는 거죠. 근데 진짜 궁금하다면 아들이 왜 컴퓨터 게임만 할까? 왜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수용의 외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자체를 일단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생각을 사용하는 거죠. 생각을 내려놓는 명상이 아니라
생각을 써요. 왜 숙고하는 거죠? 묵상, 묵묵히 생각한다. 혹은 숙고한다는 겁니다. 왜 아들이 그럴까? 혹은 또 하나의 수용회가 있는데요. 그때 나는 아들이 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날까? 그렇게 자기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왜 아들은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을까? 왜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지? 이런 수용의 외도 있고요. 상대에 대한 이해죠. 또 하나는 나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는 왜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나지? 그런 왜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물론 다르지 않은 상황이겠습니다만 우선은 상대방을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에 대해서 어떤 내 감정을 싫기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되면 조금 더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은 좀 상대방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좀 다르게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이 좋은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하나의 대처법이겠죠. 그러나 그 수용의 외를 통해서 특히 이것과 관련된 게 아마 여러 번 나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몰발의 4종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꽤 도움이 돼요. 너무 명료하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나는 옳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바라보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일종의 그 관을 자제롭게 쓰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관이 뭡니까? 이 조망, 관점, 뭐 스키마라고 할 수도 있죠. 뭐 하나의 작은 나, 에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이름이 쓰는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열정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하나의 구성이거든요. 구성. 우리 구성주의 배웠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경험한 것도 구성됐다는 거예요. 구성.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실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나의 구성이라는 생각은 잘 못하죠. 일단은 이게 나의 구성이라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 동기상태 이론,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이 네 가지가 지난주 다뤘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생활 속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그게 내가 만든 거란 거, 내 경험이라는 거, 내가 구성했다는 거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관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조망으로, 어떤 스키마로, 어떤 에고를, 어떤 나를 불러서 보고 있느냐. 내가 이 상황을, 저 상대방을 어느 관점에서, 어느 스키마로 내가 보고 있느냐. 내가 시비를 가리는 나로 저 사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뭐 자비로운 어머니처럼 사랑과 자비가 많은 그 어머니처럼 저 사람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저 사람의 친구, 가까운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라는 관점에서 저 사람을 보느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의 실제만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보는 것도 실제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본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 구성주의. 이런 내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관점을 반영하는 건데 다른 관점으로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용의 외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 또 하나는 왜 저런 사람을 볼 때 나는 왜 이 견딜 수 없는 강한 어떤 치밀어 오는 어떤 분노라고 할까? 그런 거를 나는 왜 경험할까? 너무 당연하다고 보지 마시고요. 당연히 저놈이 잘못된 말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건 너무도 당연해.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나는 왜 저 사람의 저 행동에 이런 정서가 올라올까? 이렇게 묵묵히 묵상하는, 숙고해 보는 것도 이 생각을 잘 쓴다의 기법이죠. 내 생각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찌 보면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특히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내 눈에 저런 광경이 보였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장면이 나에게 보여졌을까? 이것도 하나의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관이다. 관점이다. 조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네, 교수님, 수용외나 또 관점 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이거다 저거다 정답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나를 한번 본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몰바레라든지 뭐 수용예외 이런 거에는 답이 금방 나오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답이 빨리 나오기보다는 그 질문에 내가 관심이 생기고 숙고하게 만들면 그것이 저는 그러한 질문 자체가 우리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깊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누차 또 반복되는 비유입니다만 우리가 예전에는 밤에 항해를 할 때 GPS가 없으니까 북극성을 보고 간단 말이죠. 북극성을 보고 항해한다는 것이 북극성에 가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거를 지침을 삼아서 내가 가는 길을 잡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몰발의 4종 세트나 수영의 외 등은 꼭 답을 내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가 나를 좀 알게 되고 여러 관계들을 알게 되고 여러 관점들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점들을 그때그때 운용하는 관을 여러 가지 일단은 관이 없으면은 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여러 가지 관을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관이 다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많은 관들을 내가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방금 말씀드린 수용의 외나 몰발의 4종 세트나 이런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점들이 이제 나에게 형성이 되고 또 그 관점들을 그 맥락에 맞게 잘 쓰는 그런 실력이 어, 양성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성장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열정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벌써 10시가 됐네요. 그러면 아까 정 선생님 질문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 선생님 또 이 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네,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요 표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이 책, 워크샵, 워크북 책이죠. 이 워크북 책에 나옵니다. 동기, 동기 인지행동 치료라고 좀 많이는 안 나누지만 이때도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1분 명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소감, 또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받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못하신 질문이 있으시거나, 네, 오늘 좀 배운 소감이 있다면은 네,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1분쯤 있다가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님 고맙습니다. 네, 이해를 넘어 실감, 실천하는 수행을 반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공부는 반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남아주시고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한 주 이렇게 또 반복하면서 늘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